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오메가3라는 말보다 크릴 오일이라는 말을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만큼 새롭게 떠오르는 크릴 오일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색 그 겔 형태의 알약 먹으면은 트림이 나올 때 약간 생선 비린내를 느낄 수 있는 그 피쉬 오일이 가장 흔했었는데요. 저는 그 냄새 때문에 안 먹었어요. 몸에 좋은 거는 알았지만 먹지 않고 있었던 영양제인데 어느 순간에 이제 크릴 오일이라는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크릴 오일로 대체를 해서 먹고 있고요. 제가 먹고 있는 크릴 오일은요. 캘리포니아 골드뉴트리션사에서 나오는 1000mg짜리 아무래도 오일이기 때문에 지용성 식사와 함께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 얘는 전혀 그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트림 하실 때 생선 비린내 올라오는 거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그래서 비린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크릴 오일을 그 이후로 이제 먹고 있었고, 오메가3 성분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EPA와 DHA라는 두 가지 오메가3 지방산으로부터 건강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섭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피쉬 오일을 기반으로 한 그 노란색 겔 형태의 알약 같은 경우에는요, 멸치나 고등어, 연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에서 추출을 했었고요. EPA와 DHA라고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과 뇌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섭취를 했었고, 하루에 해산물을 230g 정도를 소비하라고 권장이 되는데, 그 정도의 해산물을 하루에 소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충제로 이제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크릴 오일이라고 부르는 이제 남극 크릴 새우에서 나오는 오메가3 제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제품들이 붐이 일었는데요. 크릴 오일은요, EPA와 DHA가 특히나 풍부하고요. 지방산이 그 피쉬 오일과 구조적으로 다르다 그래요. 크릴 오일에 들어가 있는 지방산은 인산염 형태라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병에서 보여드렸듯이 포스폴리피즈라고 써 있잖아요. 피쉬 오일의 지방산은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 형태인데, 크릴 오일의 지방산은 인산염 형태이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연구 결과 정말 더 잘 흡수되었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제 출시가 됐던 건데요. 다른 연구들을 보면 비슷비슷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약간 충돌하는 연구들이 있어서 뭐가 맞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피쉬 오일은 노란색, 크릴 오일은 붉은색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붉은색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산화 방지 성분에서 그 나오는 색이 붉은색이라서 크릴 오일은 이제 색깔이 붉은색이 들어가 있고요. 크릴 오일이 좋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흡수면인데요. EPA와 DH의 혈중 농도가 72시간 동안에 크릴 오일에서 좀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효과적이다라는 연구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요. 피쉬 오일을 제공한 그룹과 크릴 오일은 피쉬 오일보다 더 적게 제공한 그룹,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피쉬 오일의 3분의 2의 양만을 제공한 그룹, 이렇게 두 그룹을 연구를 했는데요. 혈중 EPA와 DHA의 농도가 같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적은 양의 크릴 오일로 피쉬 오일과 같은 효과, 오메가3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연구였는데 어떤 연구는 크릴 오일과 피쉬 오일의 결과가 같았던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크릴 오일이 인산염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가 더 잘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크릴 오일이 좋은 이유, 산화 방지 역할을 하는 아스타잔틴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아스타잔틴이라는 영양제도 요즘에는 좀 인기가 많아서 따로 섭취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먹고 있는데 이것도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튼 이렇게 산화 방지 역할을 하는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분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세포 손상의 한 형태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산화 방지 역할을 하는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다는 점, 이게 또 좀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스타잔틴은 피쉬오일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산화 방지와 항염 특성이 아스타잔틴에 있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중 HDL,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런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조금은 해로울 수 있는 중성 지방을 낮출 수가 있다. 혈중 지질이 상승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도 다량의 아스타잔틴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크릴 오일을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스타잔틴의 효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튜브 연구에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인간의 장내세포에 유입됐을 경우, 이때에 염증 유발 분자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러한 비율을 낮추게 된대요. 그래서 즉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에 만성 염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연구는요, 혈중 지방이 높아진 25명을 그룹으로 해서 크릴 오일 1000mg과 정제된 오메가3 2000mg, 그러니까 오메가3를 2배 많게 섭취를 하게 했을 경우에 크릴 오일의 염증 개선 효과가 더 높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릴 오일은 오메가3 절반만큼만 섭취를 해도 염증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심장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참가자들에게 피쉬 오일과 크릴 오일 그리고 위약, 이렇게 세 가지로 실험을 3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결과가 피쉬 오일과 크릴 오일 둘 다 심장병 위험 요소를 개선했지만 혈당, 중성지방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는 크릴 오일이 좀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크릴 오일이 더 나았다는 연구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순수한 오메가3 자체도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오메가3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만성 염증을 가지고 있는 90명에게 매일 300ml의 크릴 오일을 섭취하게 한 후 한 달 뒤에 염증 수치가 30% 감소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비교인데요. 피쉬 오일이 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크릴 오일은 수확해서 가공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좀 더 힘들기 때문에 10배까지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크릴 오일과 그냥 피쉬 오일 중에서 어떤 거를 먹어야지 더 좋냐라고 질문을 누가 하신다고 하면은 둘 다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뒷받침할 수 있는 양질의 연구가 더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드셔도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릴 오일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연구가 아직 별로 없어요.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오메가3 피쉬 오일을 드시는 것을 저는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의 돈의 여유가 있으시거나 약간이지만 크릴 오일의 장점을 따르고 싶으시다면 크릴 오일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피쉬 오일의 냄새를 견딜 수가 없고 크릴 오일이 냄새가 없기 때문에 이거 통 열어서 냄새 맡아도 새우깡 냄새, 새우깡 봉지 딱 뜯었을 때 그 신선한 새우의 냄새가 납니다. 저는 냄새 그 한 가지 이유로 크릴 오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괜찮으시다고 하면은 그냥 피쉬 오일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더 드리고요. 자잘한 연구를 좀 더 소개해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 오스테르트 관절염 환자의 기능장애와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었고, 가벼운 무릎 통증을 가지고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30일간 실험했을 경우에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니까 크릴 오일이나 오메가3 피쉬 오일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요, 생선이나 조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먹어도 되는지를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 다량을 복용하게 되실 경우에는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 희석제를 드시고 계시거나 혈액 관련해서 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오메가3 섭취에 대한 복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를 해주셔야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준비하는 사람, 아까와 같은 이유로 혈액 응고, 항응고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전에는 오메가3 섭취를 하시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관련된 안전성 연구가 없어서 주의하셔야지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PMS 증상을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전에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했을 경우에 진통제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오메가3보다는 크릴 오일이 좀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고, 복용량은요, 하루에 250에서 500mg 드시면 되고요. 하루에 5000mg을 초과하는 것은 안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크릴 오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